여러분, 저병 실력 올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병은 다른 영법과 달리 실력 향상이 쉽지 않아 고민이셨던 분들 많지 않으셨나요? 저병은 발차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잘못된 발차기 동작과 올바른 저병 발차기 자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 보너스로 구독자님들이 빠르게 올바른 저병 발차기를 할 수 있도록 혼자서도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병을 배우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익혀야 할 것이 발차기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팔 동작과 연결이 되지 않는지 고민이라면 이번 영상을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던 포인트를 확실하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지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본 앞으로 나가지 않는 저병 발차기 자세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려서 발차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형 발차기처럼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때까지 구부리면 내려찰 때 물을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발차기를 하면 다리를 당기는 데 힘을 써서 다리를 내릴 때는 물을 강하게 누를 수가 없습니다. 또 무릎을 수면 위로 과도하게 접기 때문에 다리를 펴도 수면에 가까이 있게 됩니다. 저병 발차기는 물을 누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발차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릎을 위로 접는 데 힘을 쓰는 발차기를 하면 물을 누르지 못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양다리가 벌어지거나 한 다리씩 다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양다리가 벌어지거나 자유형 발차기처럼 한 다리씩 움직인다면 앞으로 나가지 않을 뿐더러 박자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병은 꼭 양다리를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양다리를 꽉 붙이는 데 힘을 쓰기보다는 엄지발가락끼리 모은다고 생각하고 발끝만 붙여줍니다. 다리가 벌어진다고 다리 전체를 꽉 붙여서 발차기를 하면 오히려 발차기를 할 수 있는 다리 면적이 좁아져 물을 강하게 눌러도 앞으로 나가는데 제한적입니다. 저병을 할 때는 엄지발가락 2개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온몸을 쓰면서 발차기를 하는 것입니다. 발차기는 다리의 움직임인데 몸을 쓰면서 발차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오면 오히려 힘은 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병은 힘이 들지 않는 영법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저병 발차기를 하면 25m만 가도 다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저병 발차기를 할 때 허벅지가 힘들지 않는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리는 물을 누르지 못하고 몸을 이용해서 저병 발차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발차기를 하면 팔 돌리기와 함께 저병을 할 때는 박자를 맞출 수도 없고 앞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병을 할 때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앞에서 알려드린 잘못된 발차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잘못된 발차기를 하면서 수영해봤는데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힘이 너무 들어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도 쭉쭉 나가는 저병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올바른 저병 발차기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병 발차기는 양다리를 모아 위아래로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몸의 정렬을 잘 잡아 준비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다리는 펴고 발끝을 모아줍니다. 발끝은 엄지발가락끼리 모은다고 생각하고 발끝을 붙여줍니다. 발의 모양이 바깥으로 향하면 안 되고 안쪽으로 향해 있어야 발을 차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엄지발가락 2개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발의 자세를 잡았다면 무릎을 약 110도 정도 뒤로 구부립니다. 무릎을 구부렸으면 발등이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강하게 내려 물을 눌러줍니다. 물을 눌러찰 때 엉덩이를 수면 위로 올립니다. 엉덩이가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허벅지에 힘을 주고 다리를 강하게 내려야 합니다. 다시 무릎을 약 110도 정도 뒤로 구부린 후 다리를 강하게 내려 물을 눌러줍니다. 똑같은 속도와 강도로 찰 수 있을 때까지 저병 발차기 연습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본 앞으로 나가지 않는 저병 발차기 자세 3가지와 올바른 저병 발차기 자세를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너스로 구독자님들이 저병 발차기로 물을 누를 수 있는 감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저병 발차기는 다리를 강하게 내려 물을 눌러주며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병을 이제 배우는 분들은 도대체 물을 눌러주는 느낌이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병을 배운 지 오래되신 분들은 물을 눌러주는 느낌을 제대로 느끼신 분들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물을 누르는 감각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벽을 잡고 스트림라인 자세를 잡아줍니다. 즉, 준비 자세인 몸의 정렬을 잘 잡아줍니다. 다음으로 무릎을 약 110도 정도 뒤로 구부린 후 다리를 강하게 내려 물을 눌러줍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연습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연습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바닥까지 다리가 닿는다고 생각하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최대한 깊게 눌러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무릎을 잘 구부리고 최대한 다리를 깊숙이 눌러 물을 눌러주는 느낌만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쭉 눌렀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준비 자세를 만들어주고 다리의 힘으로 물을 끝까지 눌러줍니다. 묵직하게 눌러주는 느낌이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병 강습을 받을 때 이 감을 느끼기 위해 다 같이 물 밖에 엎드려서 저병 발차기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물 밖에서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성인 강습을 할 때 물 밖에서 발차기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병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저병 발차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 밖에 엎드려서 저병 발차기를 하면 어색한 부분이 많아서입니다. 물 밖은 춥고 수영장 바닥은 차갑고 거기에 바닥에 엎드려서 처음 해보는 동작인 저병 발차기를 한다? 생각만 해도 어색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 밖에 엎드려서 연습하는 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물속에서도 충분히 자세를 잡으면서 물을 누르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굳이 밖에서 자세를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했던 모든 분들은 물 밖에서 감을 익히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제가 지도하는 대로 하시니 금방 물을 누르는 감을 찾으셨습니다. 이 동작이 되신다면 다음 연습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수영장 바닥에 닿을 정도로 최대한 깊게 물을 눌러주는 발차기를 했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다리를 내린 정도에서 반만 내릴 수 있도록 물을 눌러 발차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바닥을 차고 올라오지 않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루 5분만 연습을 하시면 달라진 저병 발차기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저병 발차기 자세와 올바른 저병 발차기 자세, 그리고 물을 누를 수 있는 감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평형 발차기처럼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을 때까지 무릎을 구부리지 않기. 무릎은 약 110도 정도만 구부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양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거나 몸을 쓰면서 발차기 하지 않기. 이런 자세로 발차기를 하면 물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저병할 때 박자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물을 누르는 감각 찾는 연습하기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저병 발차기 핵심 포인트만 알고 수영장에 가서 연습하셔도 달라진 저병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병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제가 실제로 했던 저병 발차기 연습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병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영법은 어느 정도 스스로 실력을 올릴 수 있는데 저병만큼은 쉽게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 고민이신 분들 많지 않으셨나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연습을 해야 될지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고 저병 실력을 향상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오랜 시간 저병으로 선수 생활을 했던 제가 저병을 잘하기 위해서 연습했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수영장에 가서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병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연습해야 할 부분이 바로 발차기입니다. 팔 돌리기, 웨이브, 박자, 저병에서는 다 중요하지만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발차기부터 연습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발차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동작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수영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 발차기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실력을 올리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만큼 저병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보다 발차기가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저병 발차기의 올바른 자세는 몸의 정렬을 잘 잡고 양다리를 모아 위아래로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발의 자세는 바깥으로 향하면 안 되고 안쪽으로 향해 있어야 발을 차는 힘이 더욱 강해집니다. 또 무릎을 과하게 구부리면 안 되고 약 110도 정도만 뒤로 구부리면 됩니다. 무릎을 잘 구부리고 허벅지에 힘을 주고 강하게 물을 눌러야지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저병 발차기 연습을 하기 전에 올바른 저병 발차기 자세를 알고 이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내 것으로 만들고 더욱 강력한 발차기를 할 수 있게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병 발차기 올바른 자세와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저병 발차기 자세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올바른 발차기 자세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저병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저병 발차기 연습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 잡고 저병 발차기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무릎을 잘 접었다가 물을 잘 눌러찰 수 있는 감각을 찾는 연습입니다. 선수들도 벽 잡고 발차기 연습을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 네, 합니다. 벽 잡고 발차기 연습이 메인 연습은 아니지만 흐트러진 자세를 잡기 위해서 제자리에서 벽 잡고 연습을 합니다. 벽을 잡고 스트립라인 준비 자세인 몸의 정렬을 잘 잡아주고 무릎을 약 110도 정도 뒤로 구부린 후 다리를 강하게 내려 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물을 누르는 감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 허벅지에 힘을 주고 다리가 바닥까지 닿을 수 있게 최대한 깊게 물을 눌러줍니다. 쭉 눌렀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준비 자세를 만들어주고 다리의 힘으로 물을 끝까지 눌러줍니다. 묵직하게 눌러주는 느낌이 드셔야 합니다. 물을 누르는 감을 찾았다면 이제 바닥까지 다리를 내리지 말고 바닥에서 중간 지점인 반만 내릴 수 있도록 물을 눌러 발차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다리를 쭉 내리고 멈춰 있으면 안 되고 바로 튕겨져 올라와야 합니다. 탄력적이게 발차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15개씩 3세트 연습하면서 올바른 저병 발차기 자세와 물을 눌러주는 감을 잡습니다. 두 번째는 킥판 잡고 저병 발차기 연습입니다. 물을 누르는 감각이 무엇인지 느끼신 분들은 두 번째 연습 방법인 킥판 잡고 저병 발차기 연습을 합니다. 우선은 킥판은 밑부분을 잡고 머리는 숙인 상태로 준비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일정하게 발차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5번 일정하게 발차기를 하고 호흡 1번을 합니다. 5번이 일정하게 된다면 10번 일정하게 발차기를 하고 호흡 1번을 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연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팔과 머리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로 발차기를 하면 팔 돌리기와 함께 저병을 할 때는 박자를 맞출 수도 없고 앞으로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병 발차기를 할 때 허벅지가 힘들지 않는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리는 물을 누르지 못하고 몸을 이용해서 저병 발차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발차기 동작을 연습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다리 동작에만 집중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리 동작, 팔 동작, 호흡 동작 등 각각의 기술적인 동작이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아야 전체적인 저병 동작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저병 자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25m 4개 합니다. 킥판 밑에 잡고 저병 발차기를 하는 게 익숙해진 분들은 킥판 위에를 잡고 저병 발차기 연습을 합니다. 킥판 위에 잡고 연습을 하면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발차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체가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확하게 다리의 힘으로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병 발차기 자세가 불안한 분들은 킥판 아래를 잡고 조금 더 유연하게 저병 발차기 연습을 하고 호흡이랑 힘 조절이 스스로 되는 분들은 킥판 위에 잡고 연습을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5m 4개 연습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병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과 상급자분들 모두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초급자가 아닌 저병 팔돌리기까지 진도를 나가서 저병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연습 방법인 백돌핀 킥 연습입니다.
누워서 저병 발차기 연습입니다. 저도 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허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연결할 수 있는 연습입니다. 엎드려서 연습하는 것보다 누워서 연습하는 것이 발끝까지 힘을 전달하는 것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저병 발차기의 움직임과 허리부터 힘이 전달되는 것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는 연습입니다. 누워서 저병 발차기가 잘 되면 엎드려서는 100%잘 됩니다. 유선형 자세를 만들고 배영 발차기 할 때처럼 누워줍니다. 유선형 자세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상체를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 이두근, 쉽게 말해서 알통을 귀 뒤에 딱 붙여줘야 합니다. 팔이 몸에서 떨어져 있거나 팔꿈치가 구부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유선형 자세로 누웠으면 상체는 고정하고 코어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무릎을 뒤로 약 110도 정도 구부리고 단전부터 힘을 주면서 다리를 위로 올려찹니다. 상체와 코어가 무너지지 않도록 단전, 허벅지, 발끝순으로 힘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발차기 합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연습 방법은 노보드킥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킥판 없이 발차기를 한다고 해서 노보드킥 발차기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는 몸의 움직임과 박자감을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병을 위한 발차기에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유선형 자세로 연습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호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손의 자세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고 합니다. 이 손의 자세로 발차기를 하면 상체가 경직되어 있지 않고 부드럽게 발차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호흡을 원할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세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킥판 잡고 발차기처럼 똑같이 발차기를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되고 상체는 고정된 자세에서 발차기의 힘으로 자연스럽게만 움직여줍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연습한 백돌핀킥처럼 힘의 전달을 잘해주는 것인데요. 상체의 움직임으로 다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리의 움직임, 즉 다리의 힘에 의해 상체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연습은 백돌핀킥 연습 방법과 함께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25m 갈 때는 백돌핀킥으로 연습하고 올 때는 노보드킥으로 연습합니다. 이렇게 25m 8개를 합니다. 실력이 더 좋은 분들은 50m씩 해도 괜찮습니다. 운동량은 본인의 체력과 오늘 수영의 중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절해 가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많아질수록 다양하게 운동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스임 클래스를 구독하지 않으셨는데 구독해 두시고 스임 클래스 연습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재미있는 수영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병 실력을 쭉쭉 올릴 수 있는 저병 발차기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병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보다 발차기가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저병 발차기 익히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병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저병 발차기 연습 방법 4가지 하기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면 이전과는 다른 저병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한 마리의 나비처럼 저병을 하면서 활활 날아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저병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쩜 저렇게 부드럽고 편하게 저병을 하는지 넋놓고 바라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부드럽고 편안한 저병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병을 하는데 중요한 발차기 타이밍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병을 할 때 아무리 힘을 써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발차기 타이밍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병은 단순한 팔 동작과 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과 몸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어야 효율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병에서 중요한 2가지 발차기인 입수킥과 출수킥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저병을 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입수킥과 출수킥의 정확한 동작과 올바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병은 양팔을 수면으로 넣으면서 첫 번째 킥인 입수킥을 하고 물을 밀어내는 팔 동작과 함께 2번째 킥인 출수킥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즉, 영상처럼 하나, 둘, 두 박자의 리듬으로 발차기와 팔 돌리기 동작이 진행되면서 몸 전체를 물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두 번의 발차기가 움직임은 비슷하지만 몸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발차기뿐만 아니라 몸의 움직임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입수킥과 출수킥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입수킥과 출수킥을 적용하여 몸의 움직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수킥은 첫 번째 발차기라고도 합니다. 입수킥은 접영을 할 때 팔이 물에 진입하는 순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발차기로 몸을 앞으로 밀어주고 다음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입수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물의 저항을 줄이고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수킥의 올바른 자세는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지 않고 약 100도에서 120도 정도 무릎을 구부렸다가 웨이브를 하면서 부드럽게 물을 눌러줘야 합니다. 입수킥은 출수킥보다 무릎의 각도가 살짝 크고 몸의 축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과도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반대로 뻣뻣하게 몸이 굳어져 있으면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몸의 움직임을 줄이고 최소한의 저항으로 물속에서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수킥을 약하게 차고 출수킥은 강하게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입수킥이 출수킥에 비해 강도는 약할 수 있지만 힘을 빼고 발차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강약 조절은 하지만 이 강약 조절이 입수킥은 힘을 무작정 빼고 약하게 하고 출수킥은 힘을 많이 줘서 무작정 세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힘 조절을 잘못하고 있어서 접영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수킥은 상체가 앞으로 나갈 때 뒤따라오는 하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강한 입수킥은 물속에서 몸을 길게 유지하면서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세로 강하게 발차기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나가는 정도가 지금이랑은 차원이 다르실 겁니다. 출수킥은 두 번째 발차기라고도 합니다. 출수킥은 접영에서 상체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이루어지며 몸의 흐름을 유지하고 다음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출수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 물 밖으로 나오는 동작이 보다 가벼워집니다. 또한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어 접영의 리듬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출수킥 자세는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지 않고 약 90도에서 110도 정도로 부드럽게 접었다가 웨이브를 이용하여 강하게 물을 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수킥은 입수킥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힘을 주어 세게 차기보다는 흐름에 맞춰 적절한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입수킥에 비해 출수킥을 과도하게 강하게 차거나 반대로 너무 약하게 차게 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접영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끊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수킥은 입수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도 추진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힘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수킥을 할 때 상체가 나오는 타이밍과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출수킥은 단순히 발차기를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움직임과 호흡, 팔 동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출수킥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지나치게 몸을 경직시키거나 반대로 너무 큰 움직임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몸의 축을 유지하면서 부드럽고 강한 출수킥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면 접영의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출수킥은 접영에서 중요한 추진력의 원천이며 올바른 자세와 강약 조절을 통해 접영의 리듬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힘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연습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접영을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입수킥과 출수킥의 원리를 정리하면 입수킥은 물속으로 매끄럽게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출수킥은 물 위로 힘있게 나오도록 도와주는 발차기로 두 발차기를 조화롭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접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입수킥과 출수킥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은 웨이브 발차기입니다. 입수킥과 출수킥 타이밍에 맞는 올바른 몸의 움직임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연습입니다. 손의 자세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고 엎드려서 첫 번째 발차기 입수킥을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손의 자세로 발차기를 하면 상체가 경직되어 있지 않고 부드럽게 발차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입수킥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손이나 팔을 구부리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체 전체를 아주 살짝 말아준다고 생각하면서 발차기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손끝의 위치가 수영장 바닥을 향해야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체 방향을 수면 위로 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몸의 방향은 수면 위를 향하고 있으면 당연히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물속에 들어갈 때는 몸 전체를 물속으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입수킥을 하면서 물속으로 잘 들어갔다면 출수킥을 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출수킥을 할 때 몸의 자세는 수면 위로 향해 있어야겠죠. 상체 전체는 살짝만 수면 위쪽을 향하게 해주면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입수킥과 마찬가지로 출수킥을 할 때도 손, 팔, 머리, 상체를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체 전체가 하나로 움직여야 합니다. 천천히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나, 물속으로 부드럽게 들어갔다가 둘 하면서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호흡을 하고 다시 하나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정도는 속도가 줄어들기 직전까지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 연습을 25m 4개 합니다. 평소 다리 힘이 약하거나 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어려워 저병은 내가 할 수 없는 영법이구나 생각했던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오리발을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오리발은 적은 힘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다 보니 오리발을 신고 접영을 하면 보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리발이 필요한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되어 있는 제품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리발을 착용하고 앞에서 알려드린 연습을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스컬링 접영 발차기입니다. 스컬링은 물속에서 손을 좌우 또는 원형으로 움직이며 물의 감을 찾는 기술입니다. 스컬링은 손바닥과 팔의 미세한 움직임을 이용해 물을 효과적으로 밀어내면서 몸이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컬링 접영 발차기는 이러한 스컬링 동작과 접영의 발차기를 결합하여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을 보다 정교하게 조율하는 연습입니다. 발차기를 하면서 양팔을 벌려줍니다. 양팔이 모아지면 호흡 한 번을 하고 다시 발차기를 하면서 양팔을 벌려줍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25m 4개 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 물속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익히고 손과 발의 협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저병의 리듬과 타이밍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영 기술을 향상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연습법입니다. 따라서 스컬링 저병 발차기 연습을 꾸준히 하면 물속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저병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병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입수킥, 출수킥 타이밍과 연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수킥은 물속으로 매끄럽게 진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첫 번째 저병 발차기이고, 출수킥은 물 위로 힘있게 나오도록 도와주는 두 번째 저병 발차기입니다. 두 번째, 두 번의 저병 발차기를 몸의 움직임과 조화롭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올바른 저병 발차기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연습하기입니다. 입수킥과 출수킥의 원리를 이해하고 연습을 꾸준히 하면 불필요한 힘은 사용하지 않고 물속의 추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적인 저병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지인들과 영상을 공유하며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윙 클래스였습니다.